예, 가수겸 배우 박유천 씨에 대한 국과수의 마약 반응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검찰이 마약 투약과 거래 혐의로 박유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 등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성이 고소장을 내고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들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참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배우 박유천 씨의 팬들은 박 씨의 말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일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그동안 이게 맞냐 안 맞냐는 것이 의혹이 제기됐던 거는 박유천 씨가 예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결백함을 호소했었기 때문인데 그때 당시의 모습을 보시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황하나가 마약 수사에서 연예인을 지목했고 약을 권유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게 저를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도 휩싸였습니다. 예, 결과대로라면은 첫 때 모습이 이제 굉장히 뭐 진실되게 본 분도 계시고 상당히 좀 진실에 호소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국가수의 결과는 저것이 거짓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조금 충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그 절실하게 네.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그렇죠. 것을 절절히 예. 호소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인정상으로 좀 억울한 사정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결과는 정반대로 나와서 오히려 배신감 때문에 비난의 여론이 훨씬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차라리 기자회견만 없었어도 국민에 대한 사기극이다 이런 비판까지는 받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과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 관계를 부각하면서 이 황하나 씨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라는 측면도 강조했기 때문에 또 예. 그럴듯한 그 네, 기자회견이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믿었던 분들에 대한 배신감이 더 거세지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소속사도 전격적으로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소속사도 신뢰관계가 파기됐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네. 이 내용은 뭐냐면 소속사도 속았다. 우리도 전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기자회견도 마련하고 했는데 이 결과를 소속사도 거의 예상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변호인도 속인 걸까요, 그러면? 아마 변호사에게도 진실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도 가끔 의뢰인들한테 속기도 하고 거짓말을 가능성을 대비해서 변호도 하는데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예. 변호사도 좀 당혹스럽거나 신뢰관계 파기 이유로 사임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긴 합니다. 예, 또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더 상당히 좀 충격적이게 다가오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게 마약 양성 결과가 나오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제모하고 왁싱을 했다라고 네네.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머리 같은 경우는 염색을 수차례 탈색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수에서는 이 다리털에 있는 모근에서 마약 성분을 검출했고 여기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다리털 같은 경우 예전에 로버트 하일 씨가 이렇게 가슴에 난 털이나 이런 것들로 검사를 네네. 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오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사례에서는 이 채모 6가지 중에 눈썹에서 마약 성분을 양성으로 검출해서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 사례도 있고요. 네. 항문에 있는 털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와서 처벌한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모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빠져나갈 수 있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손톱, 발톱, 땀에서도 출출할 수 있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날로 네. 이 검출 기법이 강화되고 세밀해진다라고 하니까 네. 막연히 제모를 하고 탈색을 해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마약사범이 갖가지 수법으로 조사 전에 제모를 하거나 이러는데요. 그게 소용이 없어졌다는 게 이번에 이제 단적으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변호인한테도 거짓말을 했을까요라고 물었던 거는 아마도 이제 국가수 검사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야 될 텐데 뭐 눈썹도 그렇고 뭐 어떤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그 부분을 어떤 얘기를
똑바로 했다면은 이걸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마약 사건을 조금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조언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박유천 씨가 저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변호사 입장은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설명할 이유가 없어지는 부분이 그렇군요.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박유천 씨 입장에서는 혹여라도 내가 마약을 했다라고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했다면 연예인이고 공인이니까 혹여라도 소문이 날 것이나 우리는 비밀 유지 의무가 당연히 있지만 혹시 그런 모를. 것들 때문에 또 이야기 안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 신뢰거든요. 진실을 얘기를 해줘야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럴 땐 진짜 진실을 얘기해야지 변호사가 전략을 잘 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전략이라는 건 이런 정도 사건이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기자회견 하지 말고 그냥 국가수 결과를 천천히 기다리고 유력한 증거 나오면 그냥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자. 최대한. 예, 그게 사실은 양형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제모를 하고 수사 과정에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구속 양형 사유도 가능성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예, 이거는요. 구속 가능성만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상황이잖아요. 충분히 발부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발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회가 아니고요. 뭐 대마초 이런 것도 아니고 필로폰으로 수에 특정이 되어 있고 예. 극구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제모를 했다라는 부분들도 증거인멸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경찰이 좀 확보했다고 알려진 증거가 이제 황하나 씨의 뭐 진술이 있는데 이 외에는 뭐 CCTV 또 영상도 그렇고요.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좀 다시 조합을 해볼까요? 통신 내용이 있다라고 하고요. 황하나 씨랑 이렇게 대화내는 SNS 내용도 이런 상황에 대한 정황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CCTV 영상에 마약 판매범에게 돈을 넣고 그리고 받아오는 장면 이런 것들이 영상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고요. 황하나 씨 집 자택 다 압수수색했거든요. 거기 CCTV에도 황하나가 이야기하는 범행 일시에 이 지금 박유천 씨가 드나드는 장면까지 찍혀 있다고 하니까 네네. 상당히 많은 증거가 수집되어 있다라고 보이고 지금 수사기관은 황하나 씨의 진술이 굉장히 믿을만하고 구체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영상에서, 그러니까 그래픽에서도 보입니다만 이게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CCTV 영상으로 이제 경찰이 확보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박 씨가 끝까지 자신은 마약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배제하기는 어려운데 결국 그럼 황하나 씨랑 나눈 대화에 대해서 황하나 씨의 진술이 있을 것이고요. SNS나 통화 내역들이 남아있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마약을 알고 받아온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지금 결정적으로 본인이 마약을 투약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본인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누군가 모르게 주입을 했다 이런 주장이 애초부터 있었으면 몰랐다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지만 네. 그런 주장은 최초부터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간혹 속여서 마약을 잘못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약이다, 피로회복제다라고 마약을 속여서 먹여서 그게 양성 반응으로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속여서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먹었다고 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는데 박유천 씨는 일관되게 마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유천 예. 씨의 변명이 지금은 신뢰를 갖기, 신빙성을 갖기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향후 이 법리 공방에 있어서 재판에서 좀 쟁점될 것도 그렇고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유천 씨가 진짜 당당하고 떳떳하게 얘기했었는데 진술의 신빙성이 확 낮춰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뭐 어떤 대응 전략이란 게 박 씨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당장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대중한테 이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과 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가서 재판부에게 이야기하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부인하다가 영장 단계에서 바로 자백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예. 로버트 하일 사건에서도 많은 변호사님들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하일 씨가 영장 실질 들어가서 전부 다 자백을 했습니다. 싹다 그리고 얘기했군요. 반성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영장이 기각이 되는 전례가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 박유천 씨가 지금이라도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뭐 알려진 연예인이니까 또 뭐 해외로 출국하거나 도망갈 개연성은 또 낮다라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전략을 좀 수정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준영 씨 예. 단톡방 구성원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오늘 고소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어떤 사건이었는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그 팬사인회를 하루 앞두고 예. 이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합니다. 최종훈 씨도 알고 지내던 그렇고요. 사이, 네, 평소에도. 승리 여자친구하고 네. 알고 지냈던 사이고 그래서 팬사인회 지방에 가는데 같이 가자, 같이 가서 놀자, 호텔에 방 잡고 놀자, 스위트림 잡아서 놀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다가 그중에 연예인도 2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 초대에 응해서 가서 같이 즐겁게 노는 것으로 알고 갔는데 나중에 일어났던 보니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그리고 정신을 잃었고 그리고 밤사이도 일어났더니 기억이 안 나고. 예, 옷이 벗겨져 있고 여기서 희희낙낙하고 장난을 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뭐라고 따져묻기 애매한 상황이고 그 다음날 연락해서 뭐 또 보자 평상시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피해가 있었다라고는 감히 또 물어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최초 제보자에게 그 시점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했더니 실제로 어떤 성폭행 정황이 담겨 있는 대화라든가 사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 주장 여성이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고소장을 제출을 했고요. 지금 새롭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단톡 대화방의 당사자들이 나눈 대화들이 일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 피해 주장 여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물건 가지고 놀듯이 여성을 그렇게 가지고 놀고 전혀 제의식이 없었다. 히히 낙낙거리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났다.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참 또 개탄스러운 것이 이 사건에 앞서서 이게 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구나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정황이라는 것이 2달 전에 그 2016년 1월이죠. 강원도 홍천에서 또 집단 성폭행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네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건은 2달 전에 2016년 1월에 홍천 리조트에서 발생한 일이고 비슷한 취지의 주장입니다. 정신을 잃었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술 마시고 기억이 완전히 끊겼다. 이것도 역시 지인들을 대상으로 예, 하는 거죠? 남자들이 예. 타준 술을 받아 먹었는데 기억을 잃었다는 것이고요. 정준영 씨, 최종훈 씨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집단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영상이 존재합니다. 20초짜리의 동영상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확인하기 어렵겠지만 만약에 내용 중에 정말 정신을 잃어버리는 단순히 술에 취해서 이 모습하고 어떤 약물에 의해서 정신이 잃은 상태는 조금 외관상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초 동영상의 진위라든가 그 내용을 수사기관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비슷한 취지로 나도 집단 성폭력을 정신을 잃은 그 기간 동안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두 번째 피해 여성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일단은 만약에 이게 이제 사실로 밝혀진다면 네. 어떤 혐의로 어떻게 처벌을 또 받게 우리가 되는 술에 건가요? 취해서 완전 만취돼서 저항할 수 없는 또는 약물에 취해서 저항할 수 없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하면은 예. 중간간죄로 처벌을 합니다. 중간간이요? 예, 그러니까 폭행 협박과 약물에 취한 상태를 거의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법률적으로는요. 법정은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여러 명이 같이 했다고 하면 특수죄가 붙습니다. 합동해서 공동하여 같이 특수군요. 한다면 이건 혼자 1대1로 성범죄를 한 것보다 다수가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법정형 자체도 굉장히 엄격해지고요. 특수강간죄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이게 두 건의 특수강간의 혐의를 받고 있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공범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을 것이고요. 방조 혐의를 넘어서 모의부터 그 실행 단계까지 행위를 하지 같이 않았다 하더라도 있었다면 예. 뭐 도와주는 행위 이런 것들도 그 역할 분담이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두 개의 그 범죄가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가장 중한형이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실형이 불가피한 제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중한 지금 성범죄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두 건의 고소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중간간 얘기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거기 있는 게 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인이어서 아는 사이긴 해도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안다면 누가 그걸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을 먹여서 여자도 알지 못하게 약을 먹이고 뭔가 술에 약을 타서 먹인 다음에 강제성을 띈 거니까 그거는 강간보다 더한 죄질이 나쁜 거 아닌가요? 근데 강간의 성립 요건은 폭행과 협박이죠. 폭행과 협박으로 강간한 건가 저항할 수 없는 술에 만취되어 있는 여성을 보호는 하기커녕 그거를 성착취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 더군다나 나아가서 현재 어떤 걸 뭐 먹였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성들 주장에 불과해서 정말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신을 잃은 것인지 또는 약물을 넣는지 그 부분은 기타의, 확인이 안 되겠네요. 수면제를 넣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밝히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어서 어찌됐든 중간간도 강간죄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예. 네.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그동안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또 증언을 해온 인물이죠. 배우 윤지호 씨를 예. 상대로
김수민 작가가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장자연 사건의 본질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이 김 작가라는 분은 윤지호 씨의 그 책 출판을 앞서서 많이 도와준, 집필 과정에서 도와준 작가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윤지호 씨가 순수하지 않다, 개인적인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주장에는 믿지 못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윤지호 씨는 반격을 하면서 김 작가야말로 소설을 쓰고 굉장히 부당하게 이렇게 폭로를 이어간다라고 하면 서로 공방전을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김수민 작가는 윤지호 씨가 나에 대한 명예와 또 모욕적인 발언으로 나를 모욕했다. 예, 라고 하면서 고소장을 접수를 했고요. 예. 박훈 변호사, 그러니까 박훈 변호사는 이 김 작가라는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사입니다. 네. 고소 대리인 측에서는 윤지호 씨 증언은 검증을 해봐야 될 것이고 갖가지 이제 허위 사실이 조금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장자연 씨 죽음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이라든가 지금 미국의 무슨 후원 계좌 같은 걸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윤 씨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김 작가가 이제 최근 진상조사단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긴 기간이면 이제 이미 알아왔던 걸 텐데 잘못됐다는 것이 그걸 지금 한 거는 뭐 둘 간의 어떤 관계적으로 좀 좋았다가 뭐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좀 예상해야 될까요? 근거리에서 같이 지내다가 관계가 깨질 수 있는 요소는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 신뢰도가 낮다라고 공개 비판하는 계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게 공익적인 목적인지 사적인 감정인지는 저희가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금 둘이 나눈 대화나 이런 것들을 일부 공개돼서 제가 봤는데 핵심적인 것은 이 윤지호 씨가 뭐 출판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순수성에 의심이 된다. 뭐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사실 본질과 좀 다릅니다. 그죠? 장자연 씨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본질과는 다른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윤지호 씨가 그 리스트를 받느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대척점이 있습니다. 그 지금 김 작가 측에서는 예. 윤지호 씨가 그 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걸 사본을 봤다라고 하는 김대우 기자의 주장은 내가 본 리스트에는 지금 윤지호 씨가 이야기하는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윤지호 씨는 그런 리스트를 본 적이 없고 수사 기록의 리스트라든가 수표 리스트만 봤을 뿐이다. 그래서 핵심적인 목격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윤지호 씨에서는 허위 사실이다. 나는 수사단에서 리스트를 본 유일한 목격자라는 확인도 받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진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윤 씨가 그렇다면 본 거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증거라든가 그 구체성을 좀 띌 수 있는 뭔가 있어야겠네요. 윤지호 씨는 이미 수사기관에 다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인지는 수사기관만이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